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진통일당의 문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시간 5분 짧은데 프로포폴 문제는 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혹시 준비되셨나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중요한 부분이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은 이제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정맥 마취제인데도 불구하고 고유 의미의 전신마취 유도, 유지, 또 중환자 진정, 또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화 진정용 이외에 오남용 문제가 문제시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지 상당히 됐고 작년 2월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될 당시 의료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의지를 갖고 지정할 때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만 지정이 되면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는 큰 문제가 없이 잘 관리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별 프로포폴 공급 현황을 보면은 2010년에 공급량 500만 정도 되면 2011년에 566만 정도 됐다가 2012년에 360만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식약청에서는 공급량이 준 것만으로도 프로포폴 대책이 많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포도 보면 우리나라 특징상 의원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의원이 45% 내지 50% 공급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1차 의료기관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하고 있고, 또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이 다른 국가와 달리 많은 역할을 실제 외래 내에서 질 좋은 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포폴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중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서 현실은 반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을 2011년 9월, 2012년 5월 쭉 하신 거 보니까 주로 단속이 의원 중심으로 조금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병원, 도매업자, 유통 경로를 골고루 포함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망자를 보니까 국과수에서 사망자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어렵게 사망자를 이제 통계를 내주셨는데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44분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수술 및 처치 중에 어쩔 수 없는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신 경우가 반수 22분이었고요. 오남용 등으로 혹은 또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가 22명 5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망자를 보도자료로 냈더니 언론에 의료전문지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22분 중에 이제 직업별로 보면 의료인이 77%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7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접근성이 좋은 사람이 프로포폴 오남용 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의료인이 특별히 직업 특성이 중독에 취약하거나 무슨 성품이 중독적인 성향을 가져서라기보다 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직업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병원 종사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또 병원 종사자라고 행정 인력까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과 상관없이 접근성이 좋으면 오남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거에 저는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부 2분, 주점 종업원 2분, 직장인 1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인 17분보다 그 이외에 주부, 주점 종업원 다른 분들의 사망자가 포함된 것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수는 적지만. 그리고 성별도 여성과 남성을 보면 여성이 80%. 그래서 중독이랄지 오남용에 취약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령은 사망자의 제일 높은 게 20, 30대가 주였고 나머지 40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살이나 또 이런 사고로 돌아가신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폴 같으면 병의원에서 주사를 놔서 사망했을 거라고 볼 텐데 사망 장소가 50%가 집이었습니다. 프로포폴을 의사가 주사하게 돼 있는데 집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구한 것이나 뭐 투여자가 의사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의 전환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네. 1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포폴 관련 현황 및 대책, 다음 슬라이드요. 예, 다음. 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현황 및 대책을 보면 지금 제약사, 동해상, 의료기관, 국민 이렇게 대상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저 슬라이드를 꼭 보지 않더라도 복지부나 식약청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것이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문제가 되면 의료기관 대책을 강화하고 국민 중에 중독이 많다 하면 중독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통 경로와 대상을 종합적으로 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회성으로 어떤 데서 문제가 됐다 해서 그쪽을 단속하거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